공기가 폐에 출입하는 것을 폐환기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기계를 통해서 폐환기의 양을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를 폐활량계라고 합니다. 폐환기의 양을 직접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여기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는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이 이중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뚜껑이 올려져 있죠. 그 뚜껑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빗금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 수조의 뚜껑 위에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르래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펜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조는 비어 있지만 이 안에는 빗금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은 공기가 채워져 있고, 이 공기는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수조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사람이 직접 흡입할 수 있도록 관을 연결했습니다. 들여 마시는 공기의 양만 측정하기 위해서는 코는 이렇게 막아둔 상태이고요. 이 호스를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 사람이 흡기, 공기를 들여 마시는 들숨을 하게 된다면 이 뚜껑은, 수조는 가라앉을 것이고, 가라앉으면 끈이 당겨질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끈은 이렇게 당겨져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위에 그려져 있는 펜대의 모양은 위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 그림은 이 통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통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통 안에 그림을 그리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펜대는 이 방향을 향해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들여마셔서 수조의 뚜껑이 아래로 내려가고 수조 안에 공기가 줄어들었을 때는 흡식 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고 들여마시고 내뱉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정시 호흡이겠죠. 그러다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의 흡기를 갑자기 한다면 그림의 그래프는 굉장히 경사지게 쭉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잠시 숨을 참게 되면 수평을 유지하다가 다시 숨을 후 내뱉게 되면 빠르게 내뱉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아래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안정시에 흡기와 호기와 흡기와 호기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올라가는 이 범주는 안정시의 흡식량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이 공기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흡식을 더한 양일 것이며, 그거보다 더 아래로 더 많이 내뱉을 수 있다면 호기, 밖으로 내뱉는 날숨의 예비 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를 가지고 공기의 이동량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기의 이동량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활량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폐활량 말고도 폐 안에는 공기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즉, 예비로 공기를 다 내려보낸 다음에 공기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잔기 용적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폐 안에 공기를 밖으로 다 빼더라도 남아있는 공간, 그리고 공기가 아직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폐활량계를 통해서 폐환기량을 측정해보면 그림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안정시 상태에서 우리가 흡입하거나 호출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우리가 1회 호흡 용적이라고 설명하고, 정상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0ml를 얻게 됩니다. 안정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더 최대한의 노력을 가해서 더 추가로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을 들숨의 예비 용적 혹은 흡식 예비 용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상치는 성인 남성의 기준 한 3000에서 3100 정도의 우리가 흡식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 상태에서 숨을 내뱉은 다음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숨을 더 내뱉을 수 있는 것을 날숨의 예비용적 혹은 호기 예비용적이라고 설명하고, 정상치의 경우는 약 1100에서 1200ml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숨을 다 내쉰 다음에도 폐는 남아있는 공기량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잔기용적이라고 설명하죠. 잔기용적, 정상치 정도는 약 1200ml 정도 되고, 만성 폐쇄성 질환과 같이 실제 기도저항이 올라가서 날숨이 어려워진 경우는 이때는 잔기용적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용적들을 더하게 되면 폐 용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회 호흡 용적과 들숨의 예비 용적을 더해주면 그것이 들숨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잔기 용적과 날숨의 예비 용적을 더해주면 바로 기능적 잔기 용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호흡근이 이완을 한 다음에 숨을 아주 편하게 내쉰 상태, 즉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직 숨을 들여마시지 않은 상태의 공기량이 바로 기능적 잔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우는 이 기능적 잔기 용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들숨의 용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폐 용적 중에서 이 잔기 용적을 제외한 나머지 들숨의 예비 용적, 그리고 1회 호흡 용적, 그리고 날숨의 예비 용적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폐활량이 됩니다. 만성 폐기종이나 혹은 기관지 천식과 같은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는 날숨의 폐활량보다 들숨의 폐활량이, 그러니까 폐활량으로 비교하면 여기 들숨의 예비용적, 1회 호흡용적, 날숨의 예비용적 이 세 가지만 비교했을 때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는 날숨의 예비용적보다 들숨의 예비용적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나가는 날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날숨보다 들숨이 더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고요. 폐 유연성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실제 전체적인 폐활량이 매우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잔기 용적이 일단 증가하겠죠. 잔기 용적을 포함한 기능적 잔기 용량이 같이 증가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아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들숨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안정시 호흡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1회 호흡 용적 또한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폐활량과 그리고 잔기 용적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총폐용량이 됩니다. 총폐용량이죠. 총폐용량은 폐 섬유증을 갖고 있어서 아예 폐의 실질적인 그 유연성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총폐용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 섬유증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있어서는 총폐용량은 변함이 없을 수 있다, 변함이 없게 된다 라고 설명하죠. 호흡의 용적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1회 호흡 용적이 500ml 정도 되고, 우리가 흡식성 예비 용적, 즉 들숨의 예비 용적은 그보다 약 6배 정도 더 크게 들여 마실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밖으로 공기를 내뱉는 호식성, 즉 날숨의 예비 용적은 우리가 1회 호흡 용적보다 한 2배 조금 더 증가되어 있는 형태를 보며 전체를 더하면 폐활량이 나오고 그 외에 남아있는 잔기 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이 잔기 용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들숨에 대한 용량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총 폐활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고, 들여 마시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경우, 즉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는 호식성 예비용적, 즉 날숨의 예비용적은 감소할지라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둘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 둘만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흡식이 더 어렵냐, 호식이 더 어렵냐라고 설명하면은 실제 호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호식, 즉 호기의 반응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에 남게 되는 잔기 용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밖으로 공기를 내뱉고 나서도 폐에 남아있는 잔기 용적은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를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바로 사강입니다. 사강이라는 것은 호흡기관 중에 가스교환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사강이라고 하고, 무효호흡 공간,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사강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는 비강에서부터 공기가 도달하는 종말 세기관지까지의 모든 공간을 우리가 사강 용적이라고 하고, 성인의 경우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의 양이 500ml 정도 된다면 약 그 중에 150ml 정도는 이 사강이라는 공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0% 정도는 가스 교환이 없이 공기가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사강이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폐색전증과 같이 폐동맥으로 혈액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공간이 막혀서 폐 쪽으로 아예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스 교환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 머무르는 공기를 우리가 허파과리 사강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증이란 폐동맥이 막히는 겁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폐동맥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해 혈액과 폐허파과리가 만나야 되는데 실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서 허파과리에 머무는 공기가 가스 교환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0이겠지만 그래서 무시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폐동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질환적인 사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파과리 사강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정상인의 경우는 이러한 허파과리 사강, 즉 폐포사강입니다. 다른 말로 폐포사강은 0이겠지만 이게 0이 아닐 경우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말 세기간지까지 머무르는 해부학적 사강과 허파과리 사강까지 고려한다면 이 둘을 합쳐서 생리적 사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상인의 경우는 폐포사강은 0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하고 들어온 가스가 가스 교환을 잘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기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해서 허파과리 사강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당 약 10에서 12회 정도 호흡을 할 때 우리가 1회 호흡 용적이 500ml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부학적 사강, 즉 가스 교환을 하지 않는 공기의 양을 150ml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공기가 가스 교환에 참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허파과리를 통한 가스의 교환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흡의 횟수를 약 12회로 뒀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여 마신 공기를 500ml라고 보고 가스 교환에 이용되지 않는 해부학적 사강을 150ml라고 감안했을 때 분당 우리가 이용하는 전체의 공기량은 호흡의 횟수 곱하기 1회 호흡 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ml 곱하기 12회라는 횟수가 나와서 분당 약 6리터의 기체를 우리가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스 교환에 사용되는 것은 이 중에 30%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1회 호흡인적 빼기 해부학적 4강이라고 했을 때 12회 곱하기 약 350ml로 계산하면 분당 약 4.2ml의 기체가 허파과리를 통해 가스 교환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식으로 허파과리를 통해 교환되는 가스의 양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공기의 양과 그리고 가스 교환을 위해 준비되는 혈액량에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회환기는 1분당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본 대로 분당 약 4리터의 공기량이 나왔고, 관류는 폐 동맥을 따라 흐르게 되는 혈액의 양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내보내는 심박출량과 같은 부피이기 때문에 약 분당 5리터의 혈액이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비율을 따지면 약 0.8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환기와 그리고 관류되는 혈액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효과적인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관류에 비해서 환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기량이 많아지고, 반대로 관류량이 훨씬 더, 즉 혈액량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 또한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얻어내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과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해 흘러가는 혈액량, 즉 관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파과리에 들어오는 공기의 부피와 허파과리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의 혈액의 부피가 서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공기의 부피는 들어오는 세 기관지가 수축됨으로써 조절되는 거고, 혈액의 부피량은 폐로 지나가는 폐 세동맥이 수축을 이룸으로써 조절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폐의 동맥의 일부가 막혀서 혈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폐포사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스 교환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소 부위에 혈류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로 들어가는 세 기관지가 수축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환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제 가스 교환율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반대로 다른 폐 쪽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는 환기량을 더 증가시켜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필요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환기량이 감소됩니다. 기관지가 수축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기량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폐 소동맥이 수축을 함으로써 관류 비율을 감소시켜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스 교환율이 떨어진다면 나머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폐 쪽으로 환기량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량이 증가된 곳 쪽으로는 폐의 소동맥이 확장이 되어서 그래서 관류량을 증가시켜서 가스 교환율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허파과리에 들어가는 환기량이 증가하면 폐 소동맥이 확장이 되어서 환기와 관류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채워서 산소 포화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상성의 조절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기량에 따라서 관류가 조절되고 관류량에 따라서 지나가는 혈액량에 따라서 환기가 함께 조절되는 이 둘은 비율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을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